자, 민주당 지난 3일 현직 검사 4명 탄핵안 발의를 했습니다. 김영철, 강백신, 어미준, 박상용 검사가 그 사람들인데요. 자, 정치적 중립 이런 것도 위반했고 뭔가 특히 이재명 전 대표 조사 관련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유들은 지금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 또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직접 좀 취재를 좀 많이 하고 계시죠? 이 검사들 관련해서. 예. 자, 지난 출연할 때도 뭐 아주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은 어떤 취재 먼저 하고 네, 있습니까? 저에게는 계속 이제 검찰의 검찰 여러 쪽. 가지 예. 좀 과잉, 네. 표적 또는 조작 수사 의혹과 관련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네. 계속 취재 중입니다. 검사 관련된. 예. 예. 자, 오늘은 검사 탄핵 이야기 좀 해보면 어미준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어미준 검사. 네.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 조사하는 또 네. 조사했던 인물인데 어떤 사유로 탄핵안에 이름을 올린 겁니까? 정확하게는 이재명 전 대표 사건으로 이번에 네. 이 탄핵 안이 추진되는 건 아니고요. 네. 한명숙 전 총리 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네.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음흠. 모해 위증이 일어났다. 음흠. 그리고 검사 그 당시에 이제 이걸 수사 검사가 예. 어미준 검사였거든요. 음흠. 어미준 검사는 모해 위증 교사의 어떤 그 흔적이 예. 있다 이런 주장들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뉴스타파 보도 등으로 이른바 3인성호 사건이라고 예. 재소자들 3명이서 세 명이 모여가지고 딱딱 막 찍어서. 증언 연습하고 예. 그 사건 예. 기억나시죠? 네. 그거에 이제 책임자가 어미준 검사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그냥 의혹 제기로만 그냥 끝났고 보도로 그 이후에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법적 처분이나 뭐 감찰 어떻게 그 이후에 그게 그냥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렸어요. 뭐 어떤 처벌이나 징계도 없었다는 거죠. 전혀? 징계도 예. 없었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공소시효는 아마 지났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네. 왜 이거 처벌을 하지 않았을까요? 검찰에서? 그렇죠. 저도 사실은 네.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만약에 이제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면 네. 그런 부분도 좀 밝혀져야 될 텐데 이게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너무 오래돼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2010년 12월 달에 그 한만호 씨라고 네. 원래 이제 한명숙에게 내가 돈 줬다 이런 거를 주장했었다가 갑자기 이때 재판정에서 사실을 아닙니다. 안 검찰의 줬다. 압박으로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 이후에 갑자기 이제 어미준 검사가 바로 그 한만호 씨의 증언 번복 이후로 네. 그 다음 날부터 한은상 씨라고 또 다른 재소자를 비롯해서 11명에서 최소 11명에서 20명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네. 막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막 검찰에서 압박하고 막 이랬다라는 의혹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이제 당시 대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검입니다. 네, 감찰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미준 검사가 제대로 이렇게 어떤 뭐 처분을 받거나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검사가 증언을 조작하거나 시켰거나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증언 조작 회유를 협박하거나 압박하거나 그런 어떤 증거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는 건가요? 감찰 보고서를 제가 입수했거든요. 감찰 네. 너무 중요한 거 입수하셨네요. 네네. 문재인 정부가 그때 이제 대검 감찰부에서 사실 이 사건을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거의 수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2021년,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예. 그렇게 1년여간 굉장히 거의 수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어미준 검사가 그 당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어떻게 모해 위증 교사를 하기 위해서 네. 재소자들을 압박하고 뭐 별건으로 털고 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흔적들이 많거든요. 예. 감찰 보고서에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거의 공소제기 거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어미준에 대한 이제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공소제기 전 단계까지의 감찰 보고서 수준이기 때문에 그 양만 6,500페이지에 달하고요. 6,500페이지. 그렇습니다. 예. 네. 굉장히 자세하게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있었으면 사실은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고 감찰 조사만 하고 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탄핵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현재 법적으로는 조금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네. 근데 이게 그
그 당시 이제 그렇게 된 사정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약간의 좀 농간을 좀 저는 부렸던 흔적이 막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 당시 수장이 이제 검찰총장이니까. 당시 예. 2021년 3월 2일 날 예. 그때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제 대권 선언 네. 하면서 검찰총장 떠나는데 네. 바로 그 대권 선언하면서 검찰총장 떠나기 이틀 전에 마지막 결재를 한 게 있었어요. 네. 뭐였냐면 이 바로 어미준 대검 감찰 문건에 대해서 이제 당시 이제 임은정 검사가 네. 이거를 수사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임은정 검사가. 네. 예. 근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거를 임은정이 수사를 못하게 하고 허정수 감찰 3과장에게 이거를 재배당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수사 전환이 못 되고 아하. 허정수가 그냥 무혐의 종결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으로 이 감찰 보고서가 가는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역시 또한 그냥 덮는데 덮어버렸네요, 그냥 결정을 결국은.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묻혀버린 근데 거예요. 실제로는 사실은 엄청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증인들 한명숙 사건 결론하고 다르게 그 중간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해야 되는데 증인 막 불러 모아가지고 뭐 사주고 이 말하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처벌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의문이 많이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네. 어미준 검사 탄핵 대상자로 되는 게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도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4명의 검사가 지금 탄핵안이 올라갔잖아요. 네.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청문회를 하기 직전인데 이 4명 중에 가장 저는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게 어미준 검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검사들의 비위 의혹도 매우 심각하지만 네. 사실은 여전히 보도 단계이고 의혹 제기 단계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미준 검사의 감찰 보고서는 6,500페이지입니다. 와, 다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거 공소시효 처벌 못하고 네. 징계도 시효 지나면 처벌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잘못한 거는 맞고 탄핵밖에 없어요, 방법이. 네, 그래서 감찰 문건 6,500페이지를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공개만 하면 네. 저는 이 4명의 그 검사 중에는 가장 이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도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검사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탄핵이라는 게 뭐냐면 탄핵이 지금 발의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또 9인 중에 6인이 판단합니다. 지난번에 안동환 검사였나요?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검사가 김영철 검사입니다. 네. 자, 김 검사 장시호를 해유했던 증인을 해유했던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이 되는데 이 또 최근에 이것도 막 네. 장시호 아들 생일 파티 검사실에서 이뤄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네, 내용입니까? 제가 협업 취재하고 있는 예. 시민언론 뉴탐사에서 네. 취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목격자들이 좀 계속 등장을 하고 목격자가 있어요. 있습니까?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와의 어떤 관계를 뭔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목격한 네. 뭔가 좀 목격자들을 이제 뉴탐사 취재인들이 계속 만나고 있는데 중요한 제보자가 한 명 등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장시호의 부탁을 받아서 뭐 김영철 검사와의 미래의 어떤 장소를 뭐 마련해줬다라는 뭔가 이렇게 제3의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뉴탐사 취재진을 만나서 사실 내가 그때 장시호 씨랑 같이 서울구치소에 같이 있었는데 아하. 출정을 주말에도 가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사회에서 만났는데 장시호 씨가 검사실에서 아들 생일 파티 같은 것들을 열어주는 혜택을 받고 그 사진을 건네받은 걸 나중에 보여준 적도 있다. 사진도 건네받았다. 네, 본인의 그 자세한 기억들을 좀 진술 제보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다시 해와가지고 예. 그걸 뉴탐사에서 새로 지금 폭로를 말했던 것 중에 출정이라는 걸 뭐냐면 검찰 조사 받으러 구치소에 있던 사람이 아니면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가는 걸 말하는 건데 주말에 뭐 수사할 일이 뭐 있습니까? 주말에 일요일 날 나가고 그것도 네. 꼭 사복으로 나갔대요. 사복으로 나갔다. 네, 그러다가 밤 한 9시쯤 돌아와서 자. 뭐 하고 왔어? 그러니까 피자 먹고 왔지. 뭐 이랬다는 겁니다. 장시호 씨가. 그러면 이제 이 정모 씨인데 그 네. 얘기했던 사람이 신빙성이 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또 가상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제보자를 이제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분이 이제 뭐 알고 봤더니 제보자가 이분도 뭐 여러 가지 좀 구설수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뭔가 공갈 미수 사건, 어떤 특정 어떤 뭐 유명 스포츠 선수 네. 사건인데 뭐 그런 걸에도 좀 피소를 좀 당하고 수사 대상인 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자 입장에서 그냥 냉정하게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이분이 네. 거짓말할 가능성도 있는데 다만 이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어떤 입장이라면 네.
사실은 이제 시민언론 뉴탐사 같은 곳에 만나가지고 검찰의 심기를 불편해할 만한 굳이. 제보를 굳이 한 할 경우는 필요는 조금은 없겠죠. 네, 확률이 떨어지죠. 이익이 뭐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얘기를 검증하는 게 또 기자의 역할이,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 장시호가 김 검사하고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이런 또 주장이 있어요. 요 부분 뭐 이것도 검증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두 분의 관계, 두 사람 관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정말 그냥 장시호, 제보자의 김영철? 이제 그 목격담이라서 네. 사실은 딱히 이렇게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본질은 뭐 내연 관계도 굉장히 뭐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이긴 하지만 네. 국회에서 중요하게 이제 판단하는 건 바로 그것에 기초해서 장시호 씨가 어떤 부당한 편의 제공을 그렇죠. 검찰한테 그렇죠. 편의 제공을 받고 그게 필요한 증언을 맞춤 해줬냐. 증언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김영철 거잖아요. 검사가 예. 받아냈느냐. 사실 네. 그게 핵심이죠. 뭐 사랑에 빠지든 말든지 그거는 범죄는 아니니까. 근데 부적절해 보이죠. 만약에 네. 검사하고 네. 피의자 관계라면.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검찰에서. 이 김영철 검사가 여러 곳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최근에 임성근 지금 구명 로비 녹취록 중에 김영철 검사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김영철 검사가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 담당 검사였는데, 대통령하고 김영철 검사 어떤 관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반부패부에 있었을 네. 때 이제 김영철 검사가 여러 가지 뭐 코바나 콘텐츠 뭐 혜택이라든지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뇌물 의혹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네. 그 과정이 소환 조사나 뭐 기타 압수수색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해서 문제가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뭐 검찰의 특수부 검사들은 사실상 이렇게 검찰반 하나회처럼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회의 수계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수족들이 김영철 검사와 특수부 검사들이 아닌가, 이런 추정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이제 녹취록 공개되니까 이종호하고는 일면식도 없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정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도 좀 확인이 된다면 이것도 탄핵감이나, 아니 탄핵 이상 저는 형사처벌 사안으로 볼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받고 뭐 해줬다 그러면 네. 이종호 씨 그 녹취록도 보면 네. 이종호가 직접 김영철 검사를 만났다라는 그런 녹취록이 아니지 네. 않습니까?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네가 좀 만나봐라, 가서 네. 좀 청탁을 좀 해봐라, 뭐 이런 거지.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죠. 이러고. 네네. 그러니까 일면식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든 뭐 제3자를 통해서 청탁이 이루어졌느냐 없었느냐, 그거에 대한 녹취록인 거지. 니네들이 만난 적이 있냐 없냐, 그것만 따지는 건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내용 중에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4개월 정도 구치소에 더 있게 하는 거는 사실 별거 아니니까 김영철한테 부탁하기엔 약하다. 더 좀 강한 거 부탁하자라는 뉘앙스입니다. 그 사람들끼리 얘기한 거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 확인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확인을 해야죠. 만약에 검사가 그런 일들을 해줄 것 같으면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 그게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만약에 검사가 조사를 못한다 그러면 국회에서라도 뭐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가 이 박상용 검사입니다. 이 사람은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수사도 했었고, 자, 결국 이 사람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조사했던 사람인데, 뭔가 네. 이 재판 단계에서 좀 축소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김성태 주가 조작 사건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금 둔갑한 거 아니냐. 네.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으로 좀 그런 의혹이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국정원 문건을 보면 김성태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 문건은 거의 그렇게 써 있는데, 네. 이상하게 이제 수원지 검도 그렇고 수원지 법도 그렇고 네. 이 사건을 주가 조작 사건이라기보단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 사건으로 결론을 거의 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말 주가 조작 이런 부분을 의심하는 게 국정원 문건 외에는 없었는가 저희가 네. 좀 살펴봤거든요. 네,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내부 이제 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입수해서 분석 중인데, 검찰이 매우 자세하게 당시 김성태의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고, 중요한 참고인이나 피의자들, 예. 이 주가 조작에 연루된 조사에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했던 조사도 것을 했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확인을 했습니다. 어. 조사도 했고 예. 증언도 얻어냈던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어허. 제우스 투자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김성태가 실질적인 어떤 이제 주인으로 보이는 이 제우스 투자조합을 통해서 뭐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네. 김성태 일당들이 뭐 무려 한 4천억 가량의 주가 부양
해서 이렇게 부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 제우스 투자조합에 한 100여 명 정도의 이제 비밀 회원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뭐 검찰도 있고 또는 뭐 이화영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건데 네. 이게 어느 순간부터 검찰이 수사에 굉장히 하다가 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어떤 진술을 받고 난 뒤에 이 수사가 갑자기 중단되는 흔적들이 보여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성태가 유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유죄 판결에서도 이 주가 조작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거의 재판에서 거의 뭐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이게 대북 송금이라는 어떤 진술을 얻어내는 대가로 김성태가 크게 처벌받을 수 있었던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네. 제우스 투자조합의 멤버들 다 지금 그 수사 문개기에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아하. 그렇게 좀 추정되는 단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담당 주인 검사가 박상용. 박상용 검사라는 건데 그때도 사실 보도된 게 문제가 됐어요. 국정원 문건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라면 또 다른 게 또 있고 조사도 다 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가기 위해서 대북 송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가 조작 부분들을 빼버렸다. 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의혹 제기는 좀 있어 왔는데 네. 저희는 구체적으로 누가 소환 조사를 당해서 어떤 진술을 검찰에서 했고 검찰이 네. 어떤 걸 압수했는지를 저희가 자료를 확보를 해서 예. 저희가 좀 폭로를 한 만약에 이 탄핵, 이 박상용에 대한 탄핵 그 청문회라든지 네. 조사 이런 게 있으면 출석해서 그 자료들 다 낼 겁니까? 공익 제보 할 수 있죠. 저도 예.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입수한 건 물론 보도용이지만 예. 어쨌든 청문회가 열린다면 예. 국회에 공익 제보를 매우 얼마든지 중요합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그때 보도된 거는 국정원 문건, 국가기관이 작성한 문건 주가 조작이라 하는데 왜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냥 대북 송금으로 가서 끝냈느냐인데 더 중요한 거는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들었는데 조사까지 다 했다는 거잖아요. 네. 행거를 다 배제하고 했다면 그 이유하고 논거 같은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박상용 당시 이제 이게 주인 검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야당 대표 한 명 잡으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바꿔가면서 국가 권력기관이 기소 내용까지 다 바꿔가면서 했다는 거.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그 수원지법의 그 판사 이름이 뭐였죠? 그 판사도 네, 이제 판사요. 이화영에 대한 판결문에 이게 국정원 문건도 검증되지 않았고 네. 그것만 가지고 주가 조작 이런 걸 의심하기엔 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써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든지 이제 좀 수사를 좀 이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 증거 제출을 많이 하고 네. 의지를 갖고 수사만 했다면 판사의 판단도 뒤집힐 수 있었는데 네. 판사에게 증거도 제출 안 하고 음흠. 조사만 해놓고 정작 재판부에 이제 이런 것들을 축소를 하면 네. 검찰이 얼마든지 판사의 눈과 귀를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 편의하고 공소 유지가 검찰이 다 합니다. 증거 안 내면 끝인 거예요. 증거 안 네. 내면 어떻게 판단하면 법원은 알고도 판단할 수가 없고 검찰이 낸 거로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탄핵 이제 뭐 이 4명의 탄핵안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아직 일정이 잡힌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달 중에 하려는 원래 게 민주당의 하려던 것 목표였는데 같은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네. 관련한 그 탄핵 그런 청문회가 먼저 잡히면서 그렇죠. 약간 이제 미뤄진 숨고르기에 거죠? 들어갔는데 뭐 다음 달이나 늦어도 다다음 달쯤에 어쨌든 확인해야 민주당 되겠죠. 당론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청문회는 이제 곧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 질문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출국 금지된 상황이잖아요.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아. 거의 1년 다 돼갑니다. 연장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이유로 제 보도에 대해서 지금 예.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검찰은 주장을 하는데 예. 제가 볼 땐 수사가 멈췄거든요. 네. 예. 더 이상의 저에 대한 조사도 없고 저의 취재원들도 다 검찰에 출석해서 뭐 다 진술을 다 하고 갔습니다. 더 이상 네.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뉴스타파 기자들은 이제 기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도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 주장입니다. 네. 무죄가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 기소를 이렇게 어차피 못할 것도 같고 근데 이거를 처분을 하자니 망신당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그냥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느라고 계속 저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핑계로 뭐 계속 출국 금지 연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네, 검찰이 본인들이 이제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계속 수사를 하는 척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뭐 명예훼손죄 같은 범죄는 사실은 허위 또 허위라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있고 취재가 제대로 했다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기관이 그런 걸 했다면 무죄가 됩니다.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진실이면 뭐 당연히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수사는 전개하기 어려운데 약간 괴롭히기네요, 그러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가 못 가겠네요. 외국으로는 전혀 못 가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의 취재원들이 그러니까 네. 이런 취재 진술을 다 하고 갔어요. 네. 검찰이 직접 설명한 건데 허재영 기자는 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러이러한 상당한 이유가 네.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갔기 때문에 사실상 기소도 못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네. 그러자니 지금 너무 검찰 입장에서는 창피한 거죠. 그 반부패 수사부거든요. 제가 네. 수사 받고 있는 것도 반부패면 특수부한 조사를 그렇습니다. 받았나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10개월 가량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네. 나오니까 이제 비판 받을까봐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허 기자님 화이팅 뱃살에 묻혀님께서 예, 제목이 이름이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자, 그 검찰에 대한 뭐 추가 대응 계획이라든지 네, 또 사실 네. 공수처에 저도 그 고소 고발을 다 했거든요. 아하. 네,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 사실 네. 뭐 유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강백신 검사가 역시 탄핵안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네 번째 검사 네, 강백신. 그렇죠. 역시 네. 또 저는 이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음. 저도 또 뭐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저를 또 증인으로 부르면 저도 나가서 이것저것 고발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허재현 기자님 하여튼 뭐 아주 어려운 일, 또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은 저희 시민언론 뉴탐사 리포액트 조그만 매체인데 네. 워낙 뭐 검찰도 그렇고 뭐 여러 언론들도 그렇고 가짜뉴스 취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사실은 이런 그 뉴스토마토 같은 중요한 레거시 미디어들이 저희가 저희의 레거시는 보도를 아니긴 한데 그 감사합니다. 언저리에 가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예. 크고 계신데 네. 저희의 보도를 잘 소개를 안 해줘요. 저희의 저희의 보도가 나가고 나서 검찰이 반박문을 내면 그제서야 보도가 쏟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의 어떤 보도 단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린 저널리즘이라는 게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레거시나 이런 데 선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선택을 해줘야지만이 되는데 뭔가 큰 일이 터져야지만이 검찰에서 반응을 해야지만이 이게 소개가 되니까 그 부분이 아쉽다. 검찰이 가짜 뉴스다라고 보도 자료만 내면 차라리 그것만 갖고 보도가 되고 그것만 있습니다. 보도가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희의 보도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정기적으로 허재현 기자님 일이 생기면 모시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허재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